이제 공식으로 만약에 구하시면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공식으로 구하실 때는 처음에 A0가 모든 현금흐름이 0이기 때문에 그냥 A1만 고려하셔서 이제 IRR을 구하시면 되고요. 초기 투자 금액과 이제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렇죠? 15년간, 그렇죠? 이때 구하시면 되고, 이제 A1과 A2 비교, 그리고 A3와 A2를 비교할 때 이제 그 차이, 그렇죠? 차이에 대한 금액으로 IRR을 구해주시면 앞서 엑셀로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결론은 공식을 이용하던 엑셀 함수를 이용하던 똑같이 나온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동일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보면 초기 투자 차이가 이 부분, 그렇죠? 동일하죠? 3천만 원. 그리고 여기 1억 3천. 그래서 이제 동일하죠? 초기 투자 비용. 중간에 발생하는 이익도 1천만 원. 그리고 1,500만 원인가요? 네, 이 차이도 1,000만 원, 1,500만 원.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한 A3, A2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A2로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14.02%, 14%, 7.7%가 이 선을 지나가는데, 그렇죠? A3 12.72%는 이렇게 선을 지나간다. 대안이고요. 이거는 대안 3이에요. 그 이들의 차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는 증분 투자의 현가 곡선. 당연히 이율이고요. I고 X축은 여기는 이제 현가입니다. Y축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IR 값이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IR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차이는 7.7이었죠. IR 두 개의 차이는. 예. 절대로 IR 값에서 IR 값을 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증분 투자로부터 IRR 구한 식을 이제 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결국에 증분 투자 A3 함에서 A2에 대한 IRR은 무슨 말이냐면 이 IRR 값을 말하는 거예요. IRR은 대한 A2와 대한 A3의 현가가 같아질 때의 이율이다. 그렇죠? 같아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빼줬을 때 같아질 때의 이율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수학적인 의미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 대안 이제 IRR 함수를 이용해서 최적 투자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죠. 예. 그러면 이 현금 흐름 예전에 PW 때 현금 흐름 구했던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화였고, 예. 그러면 이제 IRR 구하시면 되죠. 이제 편하시죠? 아주 쉬우니까 IRR 이제 밸류들 쭉 구해주시면 당연히 처음은 에러고, 그다음에 이제 퍼센티지가 나오죠. 한번 소수점 두 줄짜리까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현이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IRR 처음 대안 이제 그리고 이제 도전 대안이죠. 그리고 이제 최적 대안 현재 최적 대안은 A로 비교합니다. 당연히 이 차이는 그냥 IRR 값 가져오시면 되죠. 이게 MARR 요거는 10%보다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죠. 봐봐요.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MARR 10%보다 작네요. 작거나 같기 때문에 기각 최적 대안은 원래 A0인데 역시나 A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RR 이건 B 마이너스 A0 그렇죠? IRR 가져오시면 되죠. 0에서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0%보다 그럼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최적 대안은 B 그렇죠? 이제부터 IRR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이번엔 C하고 B하고 비교해 볼까요? 구하셔야죠. C하고 B C-B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쭉 하셔서 IRR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88% 그렇죠? 5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전히 B다. 그렇죠? 최적 대안은 또 IRR 마지막으로 T 마이너스 B 아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D 마이너스 B니까 현금 흐름 구해주시고 해주시면 IRR은 몇이에요? 15.24%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1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최적 대안은 D다. 해서 최종적으로 IRR 기준을 봤더니 최적 대안은 D다라고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부 수익률 기준의 문제점, 이제 총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의 기준의 문제점, 수익률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예, 증분 투자의 경우와 달리 이제 총 투자에 대한 IR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봤던 기준들과 다르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표 6.7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풀어봤던 이 표를 말합니다. 연간 초기 투자비에서 대안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이 있었던 거. 대안을 말하고 이렇게 봤을 때 IRR이 A1은 12.4%, A2는 14.5%, 그리고 A3는 12.7%였던 이 문제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에서 A2가 사실 수익률이 제일 좋잖아요. IRR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건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MARR, IRR 기준으로 하면 MARR을 바꾸면 최적 대안 선정의 값이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12%가 아니라 5%였다면 세 번째 비교해서 5%보다 크기 때문에 7.8% 역시도 수락이 돼서 그렇죠. 수익률이 제일 높은, 내부 수익률이 제일 높은 대안이 아닌 마지막 대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A2가 아니라 A3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MARR보다 크니까 5%면 이것이 12% 말고 5%를 바꿀 경우. 그렇죠? 그래서 MARR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IRR 기준으로 할 때는 MARR에 따라서 최적 대안이 바뀌니까. 하지만 이제 총투자 기준으로 이제 IRR을 이용하시면 그러면 MARR 값과는 상관없이 항상 이제 A2를 최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 내부 수익률을 이제 이용하실 때 이제 약간 주의를 해달라는 거고요. 증분 투자 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를 살펴봐도 이제 어떤 기업이 2억 원의 투자 대안을 갖고 있다고 할게요. MARR은 20%다. 그래서 대안 1, 1억 원에 투자하고 1년 뒤에는 3억 5천만 원 수입, 그리고 A2는 1억 원 투자, 그리고 1년 뒤에는 2억 원의 수입. 아셨죠? 그래서 A1은 결국 IRR이 어떻게 되냐면 75고, A2는 결국에는 IRR이 100%다. 왜냐면은 1억 원 투자해서 1년 뒤에 1억 원이 더 벌리는 거죠. 2억 원의 수입이니까. 그렇죠? 100%죠. 그리고 이거는 2억 원 투자했는데 1억 5천밖에 안 벌리니까 75%인 거고.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 예. 예. 그런 경우, 이 경우 보면은 이제 MARR이 20%이니까 결국 뭘 선택하게 되냐면 A1을 선택을 합니다. A1. 왜? 대한 A1은 결국에 추가로 이제 1년 뒤에 살펴보면 1억 5천만 원. 이 지금 현재 투자하는 1억, 추가 투자하는 1억 원이 결국에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수입을 가져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잖아요. 1억 원 추가 투자해서 이제 1억 5천 결국에 추가 수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IRR 50%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안 1이 선택이 돼요. 근데 대안 2는 무슨 의미입니까? 1억 원 투자해서 2억 원 수입한다는 게 나머지 1억 원 자금을 결국에는 MARR 20%인데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R 50%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A1을 선택하게 된다. 네. 이 대안2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게 총투자 기준이니까 MARR이 50% 이상일 때만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셨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명 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제까지 수명 기간이 같은 투자 대안을 비교했었죠. 예, 일단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명 기간이 서로 다른 투자 대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대안들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기간은 언제나 동일하게 한다는 원칙을 이제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기존의 의사결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기간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데 플래닝 호라이즌이죠. 투자 대안들을 동일한 기간에 대해 비교하기 위하여 분석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기간, 그래서 N스타라고 합니다. 아셨죠? 왜냐면은 기간이 동일해져야 결국에는 저희가 어느 시점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수익성이 얼마고 투자를 얼마 해야 되는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입니다. 예, 수명 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제 현금 흐름을 당연히 추정된 현금 흐름 모두 실제와 같다는 가정하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추정을 한 현금 흐름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꽤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만 사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대안 A1과 A2 이 두 개의 대안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A1은 5년 내에 걸쳐 이루어지고 A2는 3년에만 걸쳐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4, 5년에 대해서 줄이시거나 맞죠? 아니면은 이 두 부분 늘리시는 거나 해서 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아셨죠? 그럼 첫 번째 이 수명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 기간 이제 대안 A1과 A2를 비교해 보는데 3년을 경우로 분석 기간 3년으로 하겠습니다. 3년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결국에는 이 잔존 가치 3년 전에 이제 3년 말의 잔존 가치를 추정하셔야 돼요. 추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00만 원보다 클 거 아닙니까? 5년 말에.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아셨죠? 5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N 샵이 결국에는 이제 기간 분석하고자 하는 이제 기간이죠. 네, 이제 어디서 설명했냐? 분석 기간 플래닝 호라이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설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5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3년 말에 결국에는 잔존 가치가 있다. 얼마? 500만 원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가를 구해서 연간 등가를 구해서 한번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투자 비용을 연간 등가로 전환시켜 주셔야 되죠. 투자 비용을 각각의 대안의 투자 비용을 연간 등가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해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죠. 표에 보시면 그렇죠? 700만 원, 300만 원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등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해줘야 될 부분이 여기만 이제 잔존 가치라는 게 있었죠. 잔존 가치 500만 원을 결국 미래가니까 그걸 이제 등가로 다시 변환해 주셔야겠죠. 3년 말에 미래가니까. 그래서 변환해 주시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00만 원 좀 넘는 금액.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400, 여기도 대략 1,500과 비슷한데 하여튼 1,480만 원, 87만 원 될까요? 이 정도 해서 결국에는 이 대안이 좀 더 낫죠.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고 싶다라면 이 없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대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했다고 합시다.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매년 마이너스 400만 원씩 그러니까 400만 원씩 비용이 소요됐다라고 할게요. 서비스 사업이니까 결국 운영 비용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래 이제 등가 300만 원이 계속 이제 이루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더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5일 때 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투자 비용이야 당연히 이렇게 해서 등가로 변환해 주시면 되고요. 뭐 PMT 함수 쓰시면 되죠. 엑셀에서. 그리고 등가야 이렇게 하는데 5년 기간이니까 300만 원. 그렇죠. 계속 이제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나중에 4년하고 5년에 1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미래가로 이 2년치의 등가를 미래 발생한 4년치 5년치에 4년에서 5년에 생긴 이 미래 가격을 왜 등가로 변환해주고 그죠? 등가를 미래가를 다시 등가로 변환해주면 그렇죠? 5년에 걸친 등가로 변환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안은 당연히 위에 앞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400만 원에 대해서 잔존 가치를 다시 이제 등가로 변환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현금 흐름이 추정될 때에만 당연히 사용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추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 비교했다가 잘못된 대안 선택 그죠? 내리겠죠. 예, 이번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이번 두 번째를 살펴보면 반복 가능성을 가정해서 연간 등가를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반복 가능성. 그래서 각 대안의 수명 기간에 대한 연간 등가를 구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투자의 반복 가능성을 가정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분석 기간보다 수명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있는데 플래닝 호레이즌이 있는데 짧아요. 끝나요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짧은 모든 대안들은 분석 기간과 같거나 분석 기간이 초과가 될 때까지 동일한 대안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재시작. 그렇죠? 수명이 분석 기간보다 길거나 또는 반복되는 수명이 분석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석 기간 동안에 연간 등가가 수명 기간의 연간 등가와 같다는 가정을 해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또 헷갈리죠. 예, 그러면 예를 보셔야죠. 예를 보면은 좀 더 낫죠. 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대안 비교 예제를 봅시다. A1의 수명은 5년, A2의 수명은 3년으로 주어졌고요. 각 대안의 연간 등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셨나? 기억이 나시겠지만 어떤 대안이었냐? 이 대안이었죠. 이 대안.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3년으로 주어졌고요. 5년으로 주어졌어요. 마지막에 5년 말에 대안 A1에 결국에 이제 잔존 가치가 400만 원이었죠. 네. 그래서 이 투자 반복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해서 이제 팔아보면은 어떻게 되냐? AW 결국에 20%였죠. AW 20%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풀어보면은 뭡니까? 등가니까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되고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을 결국 등가로 변환해줘야죠. 현재가를 등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현재가를 등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대안의 연간 등가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이 400만 원 잔존 가치는 결국 또 등가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느끼시는 게 저희가 이제 반복 가능성을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는 사실은 이 분석 기간을 무엇을 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그냥 주어진
주어진 대안 A1과 AB의 기간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그대로 고려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앞서 말한 듯이 그 플래닝 호라이즌으로 n스타로 다시 변환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의 n스타 고정 기간을 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년 그렇죠,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3년 주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분석해서 전체 현금 흐름을 현재 현가로 그러니까 등가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제일 쉬운 법이죠. 현실적으로 제일 쉬워요. 이 방법에서는 결국 분석 기간을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각 대안의 수명 기간의 연간 득가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쉬워요. 아셨죠? 그래서 분석 기간 자체가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점을 주의하면서 이제 어,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수명 기간 분석을 이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분석 기간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 기간까지 연간 득가는 결국 이제 수명 기간의 연간 득가가 같다는 가정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이 초과할 때에는 결국 암묵적 잔존 가치를 가정해야 된다. 암묵적 잔존 가치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implied salvaged value에서 FN 다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제 잔존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대 수명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의 투자 대안의 미사용 자본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분석 방법에 의해서 가정이 되는 잔존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 salvaged value하고 다릅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수명이 있던 기계인데 이제 막 5년 만에 어떻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얼마큼 남아 있다고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잔존 가치를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만약 분석 기간을 이제 3년으로 잡을 경우에 앞서 이제 예제를 생각해 보시면 3년으로 잡을 경우 뭐 N스타가 되겠죠. 3년 기간으로 잡을 경우 투자 대안 A1은 수명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3년 경과 후에 나머지 2년간의 미사용 가치에 해당하는 잔존 가치를 400만 원 말고 그 전에 이제 끝나잖아요. 3년 만에 5년까지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암묵적 잔존 가치를 가정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 예제를 보시면 이제 뭐였어요? 500만 원으로 사실은 가정을 했었죠. 전에 투자 반복성 말고 이때 서비스 대안 비교할 때, 그렇죠? 현금 추정, 이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론에서는 이게 500만 원이었다라고 하고, 이게 500만 원이었다고 하고 가치를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을 추정했으니까. 아니면은 5년이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 흐름을 실제로 추정했었죠. 대안 2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3년경 암묵적 잔존 가치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암묵적 잔존 가치 어떻게 계산할까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슬라이드도 있지만 엑셀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죠. 다시 명확하게 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써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연말 A1, A2 이 대안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현금으로 그래서 연말 0, 1, 2, 3, 4, 5가 있었고 대안 A1 그리고 A1과 A2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가 2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었죠. 뭐 단위 1,000원으로 해서 그냥 원래대로 써줄까요? 2천만 원? 그렇죠? 원래대로 써줍시다. 2천만 원에 현금흐름이 어떻게 됐나요? 700만 원씩 현금흐름이 발생했죠. 700만 원씩 발생했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700만 원에 400만 원 잔존가치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A2는 어쨌습니까? A2는 마이너스 2,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00만 원. 그래서 3년간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암묵적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엑셀로 가셔서 암묵적 잔존 가치 이제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제 암묵적 잔존 가치를 계산하기 전에 등가를 먼저 구해보죠. 예. 먼저 이제 등가를 구해봐요. 등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AW 20%라는 가정을 하에서 그렇죠? 등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5년 기점으로 다 고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자 가격,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등가를 구하는 PMT 기억하시죠? 등가를 구하고 0.02, 아니죠, 0.2, 그죠? 레이트가 20%였으니까 0.2, 그리고 5년이었습니다. 5년.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가를, 그죠? 현가를 마이너스 1로 해줄까요? 아니면 플러스 1로 해주면 플러스 나오겠죠? 예, 결국에는. 그래서 현가를 이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평가의 가치.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한번 이제 흐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이건 투자 금액이에요. 투자 금액에 대한 그렇죠? 투자 금액에 대한 이제 가치이고 그다음 뭡니까? 더 해주셔야죠. 등가는 뭐였어요? 1년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등가는 이게 마이너스로 안 나오네. 그렇죠? 마이너스에 계속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을 PMT를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저 음수가 나왔죠? 그리고 마이너스 700만원 이게 그냥 참조를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salvage value죠. salvage value 얼마입니까? 400만원. 그렇죠? 400만원인데 문제는 뭡니까? 미래가를 등가로 바꿔줘야 되죠. PMT 미래가를 등가로 0.2 몇 년 후의 가격이었어요? F5였죠. 5년 후에 가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가 그렇죠. 5년 걸쳐서 등가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가였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구해주시면 그렇죠? 구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가격이 나온다. 잠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부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부분 마이너스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7만 아이고 음수가 돼버렸네.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7만 그냥 써줄게요. 네, 부호가 바뀌어버렸네.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700만원 써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플러스여야 되죠. 마지막은 잔존 가치니까 여기는 지출 그렇죠. 이 부분은 다 지출이고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은 그리고 뭐 수익처럼 보시면 되죠. 잔존 가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나시면 이렇게 구하고 나면 값을 결국에는 이제 잔존 가치 5년을 바라봤을 때 잔존 가치를 구하게 되는데 이미 앞서 구한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 가격을 구하게 되는데 잠시만 이걸 원화로 변경 좀 해줄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에 암묵적 잔존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와의 등식 그렇죠? 3년 후의 잔존 가치가 이거와 등식으로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3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5년 기준이었고 5년이라고 해줄게요. 5년 기준. 그럼 이제 3년 기준으로 한번 등가를 구해봅시다. 등가 구해볼게요. 예, 어떻게 구하냐? 동일합니다. 투자
투자 비용 곱하기 PMT. 그렇죠. 20%. 그리고 기간이 대신 3년. 그렇죠. 현가에 대한 등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 마이너스 1 하시면 음수 그대로 나오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7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앞부분은 계산이 다 끝납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 플러스 해가지고 잔존 가치죠. 그렇죠. 나머지 잔존 가치 F 닷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해드렸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잔존 가치 뭐라고 쓴다? FN 다시라고 쓴다. 그렇죠? 이제 F3년 때에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F3 다시죠. 잔존 가치. 그렇죠. 그래서 이 잔존 가치가 결국 엑셀시에서 보시면 잔존 가치를 여기다가 이 수에다가 잔존 플러스 해가지고 잔존 가치 FN, F3, F3 해서 닷이라고 별이라고 할까요? 다시라고 할까요? 다시를 못 찾겠는데 별이라고 일단 쓰면 이렇게 해서 잔존 가치와 암묵적 잔존 가치와 이 값을 두 개를 더해줬을 때 합이 결국 좌변 이 5년 개념으로 했을 때의 등가와 같아져야 되는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등가니까 그리고 이제 같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봐야죠. 풀어보면 결국에는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건데 풀어봅시다. FN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 PMT 함수 써서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등가로 다 변해줬고 이거는 미래 가격을 또 PMT 함수 써서 5년 후에 잔존 가치를 다시 등가로 해서 결과적으로 5년 동안의 등가 구해줬었죠. 이게 뭐와 같다? 이거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의 등가와.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잔존 가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가니까 뭡니까? 미래가니까 결국 미래 가격을 3년 동안 기간에 등가로 변환해 줘야겠죠. 예. 그게 결국 암묵적 잔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풀어보죠. 예. 풀어보면 되죠. 엑셀에서 계속 추가해서 풀어봅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그래서 이 값과 좌변 그리고 우변이 같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값과 절대 참조할게요. 절대값 값만 가져올게요. 이 값이 결국에는 같다와 이 값과 그렇죠? 더하기 이 FN을 등가로 변환한 PMT 함수와 같다는 거죠. 네, PMT 함수. 그냥 PMT로만 써주겠습니다. PMT 함수. 근데 이제 20%니까 0.1 테고 기간은 3년이니까 3년일 테고 그렇죠. PMT 함수에서 미래가를 이제 등가로 바꿔주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좌변을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변을 결국에는 좌변에서 우변의 값을 이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변의 값을 빼주면 결국 이 값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PMT 개수를 이제 구해봐야죠. 그래서 PMT 0.2 앰퍼 3년 FV 마이너스 개수 값이 나오죠. 이게 결국 달러가 아니고 넘버로 해서 결국 뭐 0.2747 정도에 나오는데 이 수로 이 값을 나눠주셔야 암묵적 가치가 구해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가격이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이제 암묵적 잔존 가치 더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 더해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암묵적 잔존 가치 곱하기 개수 해보시면 결국에 이 수가 같아진다 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 이제 암묵적 가치를 한번 더 미사용 잔존 가치, 그리고 암묵적 가치를 좀 더 쉽게
구해보죠. 예, 이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암묵적 가치예요. n 기간에 이 암묵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해서 CRI에 이제 CRI에 여기에 이제 등가를 현가로 바꿔주는 돼 있어서 원래 N년에서 이제 기존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삼은 플래닝 호라이즌 N 스타를 빼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래 잔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현가로 바꿔주는 형태로 미래 가격을 현가로 바꿔주는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일치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아셨죠? CRI가 뭐였습니까? CRI. CRI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CRI는 결국 P, A, P 등가를 이제 만들어줬죠. I, N 그리고 마이너스 S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I고 그렇죠? 요 등가 계수 IN 이었죠? 그래서 결국 뭐였습니까? P-S salvage value를 등가로 만들어준 거죠. 플러스 F 곱하기 I. 예, 원래 이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제 CRI 한번 먼저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잔존 가치를 한번 미사용 잔존 가치를 구해 봅시다. 아셨죠? 예. 예, 원래 현금 흐름으로 왔습니다. 원래 현금으로 와서 이제 옆으로예요. i는 0.2니까 0.2고 p하고 s 해서 구하셔야죠. p, s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에는 p 현재 투자액 그렇죠? 현재 투자 금액 바로 이제 쓰시면 현재 투자 금액에서 좀 빼야죠. 얼마를 뺍니까? 현재 투자 금액. 음수양수 자꾸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 예,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마이너스 뭡니까? 원래 살베이지 밸류가 400만 원. 그렇죠? 400만 원이었죠. 마지막에 잔존 가치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뭘 곱해줍니까? 등가 BMT 그죠? 등가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얼마였어요? 0.2. 5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가 마이너스 1로 해줘서 이제 양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CRI 할까요? 공식 다시 한번 살펴보면 F 곱하기 I였죠? F 곱하기 I였어요. 그래서 플러스 F가 얼마였습니까? 400만원 곱하기 0.2 저희가 가로를 이렇게 해줘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CRI죠? CR 20% 일대의 가격입니다. CRI 그렇죠? 그리고 CRI 이렇게 구해줬고 그 다음 뭐예요? 공식대로 하시면 되죠. CRI를 결국에는 현재가, 등가를 현재가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F 값도 결국에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된다 였으니까 다시
CRI 곱하기 PB, 그렇죠? 등가를 현가로 변해주니까요. 0.2 웨이트고 NPER N 마이너스 5년에서 빼라는 거죠. 3년치. 그럼 2년이죠. 그렇죠? N 스타가 3이니까. 그리고 이거 뭡니까? 등가였으니까 그래서 1을 해서 해주고 뒷부분 F 400만원, 그렇죠? 곱하기 그러니까 PB 가져야죠. 그리고 몇입니까? 0.2 그리고 2년 5만에서 3이에요. 2년 그리고 미래가에 대한 계수 하셔서 곱하시면 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은 어떻다? 여기 나온 값과 같다. 아셨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미사용 잔존 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잔존 가치.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미사용 잔존 가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 A1, 투자 대한 A1에 대한 거고요. 처음에 2천만 원 투자를 했어요. 단위 1,000원입니다. 2천만 원 투자를 했죠. 그리고 분석 기간은 건데 이제 안타깝게 또 3년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5년짜리인데 5년 후에 잔존 가치가 F값이 결국에는 400만 원인데 사용은 이만큼 미사용 잔존 가치가 존재하겠죠. 물론 이 잔존의 가치는 당연히 400만 원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어쨌든 미사용 잔존 가치 이만큼의 가치까지 더해져서 원래 이제 5년 후의 잔존 가치에 더해져서 이 자체 가치도 사실은 남아있고 그리고 2년 전이니까 더 많은 가치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가치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사용 잔존 가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설명한 대로 어떻게 구해야 된다? 예,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제 두 개의 등식을 만들어서 예, 이 부분과 5년치와 3년치의 등가가 같다라고 해놓고 방정식을 푸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타죠. 예, 결국에는 얼마였습니까? 12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가 결국에는 이제 미사용 잔존 가치였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